저희 아까 말 못했어요. 네. 네. 사무실에서 방송 준비하고 있다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이제 저 브라질 월드컵과 런던 올림픽 예선이라고 함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붙는 거잖아요, 예선은. 그렇죠. 지역 그러면 예선. 외국인 심판이에요.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네, 거야. 야 그게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야 이러면은 놀라셨어요 네. 지금. 들이 저기 진짜. 아니 이거 축구를 다 말아먹으려고 무슨 작정을 했어? 네, 박문성 해설위원이요. 본인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실시간으로 보도를 접하고 보였던 반응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2016년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 내용인데요. 2011년과 2012년에 외국인 심판들에게 부적절한 성접대를 한 정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보니까 친선 경기도 있지만 월드컵 예선, 올림픽 예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 정말 말 그대로 국제망신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이렇게 소문으로만 있었던 사실이 문체부에서 어떤 작성한 이 결과에 나왔는데 왜 이게 이제 공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2016년에 이런 문체부에서 이런 비리를 조사했고 예.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친선 경기뿐만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 이런 예선 때 이 감독들에게 이제 이런 접대를 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대부분 이런 경기가 보면 나중에 무승부나 아니면 승리했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뒤늦게 물론 공개가 됐고 물론 뭐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는 아마 공소시효도 지났던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아마 부끄러운 역사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제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된다는 거. 또 특히 이거는 지금 국제 어떤 이 뭐 피파라든지 또 올림픽 IOC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한민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 자체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고 예. 특히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때 우리나라 심판이 한 명도 배정도 안 됐어요. 한 140명 넘는 이 심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심판들은 여기에 한 명도 배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심판의 어떤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일 텐데 글쎄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건 앞으로 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현종 위원이 잠깐 말씀 주신 대로요. 성접대가 이뤄진 이후에 치러진 7개의 경기에서 무패였습니다. 5승 2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성접대를 한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무패라는 것 자체에서도 좀 비난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림픽 예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메달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창환 교수님,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OC가 이제 올림픽을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IOC에서 이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면 오래된 일이지만 예. 기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록을, 그러면 네. 우리가 그 당시 12년 축구 올림픽 동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면 그 과정의 결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예.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IOC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우리 동메달이 박탈되고 4위였던 일본이 동메달로 기록이 변경되게 됩니다. 예. 우리 이미 그때 정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 대한민국 축구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가지고 그 선수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다 군대까지 면제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그 기록이 말소가 되고 일본이 동메달로 변경이 된다. 이게 국제적인 망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이 정말로 저 3세계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이제 뭐 이런 일로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 정말 큽니다. 예. 지금 이 보도가요, 외신들에서도 앞다퉈서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4강 신화를 썼는데
갑자기 좀 성적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도 심판 매수설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요. 그거 뭐 그때는 다 소문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외신들이 조금씩 그걸 언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 망신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상까지도 추락될 수 있는 아주 저는 심각한 문제로 이게 이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뭐 상당히 빠른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수출 경쟁력, 뭐 K방산 이렇게 전천후적으로 전 세계와 이 경제 속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스포츠 윤리라든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기 성패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심판진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그런 접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사실상 심판 매수 행위자 공정하게 이게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떤 그런 행태라는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네. 외부에서 뭐 언론이 기사가 뭐 문제 제기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내부가 갈등과 반목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내적으로 상당히 이거는 치부인데 이 치부를 자신들이 가리지도 못하고 이걸 갖다가 이참에 이 상대 진영을 다 이제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 상당히 엄해성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국가 망신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또 국제 IOC로부터 또 대한민국이 이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또 비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정부는 이걸 수습하려면 얼마나 또 애교력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예. 정말 이 구제불능의 조직인 거예요. 네. 내부에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예. 일단 2016년에 조사를 해놓고 이게 왜 이제야 공개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관행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관행일 수가 없죠. 이게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불법을 이거 보니까 현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카드로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감사로 적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진짜로 어떻게 이 축구협회를 운영했는지 이 장면을 보더라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축구협회의 법카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진짜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이거 뭐 해체 수준의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그 당시에 문체부도 이게 분명히 성접대가 아니면 뭐 성매매라든지 이게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감사하고 그렇게 끝났는지 어떠한 후속 조치를 했는지 네. 이 부분도 조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축구협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관행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후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관행이라는 말을 그거 어떻게 얘기하나. 아무데나 관행이야. 관행이라 그러면 사실 밝혀진 거 이외에도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다고 축구 팬들은 당연히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끼리 야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야를 넘어서는 그런 걸 넘어섰죠. 국제적인 무엇인가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성접대를 한 이후에 저걸 다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를 했다는 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축구협회는 지금은 제대로 내부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축구협회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게 홍명보 전 감독도 법인카드를 좀 사적으로 썼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축구협회가 아마 우리나라 구기 종목 협회 중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굉장히 아마 풍부한 그런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스폰서도 있고 또 스폰서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견제 장치나 감시 장치라든지 어떤 이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번에 홍명보 감독 사태로서 이게 불거져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걸 지금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내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이 그 내부적 기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 그렇다면 정부가 이거를 문체부가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밝혔으면 그때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해놓고도 그냥 보고서만 내고 끝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로서는 직무유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정부의 태도일 텐데 네. 저는 이번에 아마 이제 이 수사를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밝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0년 전 보고서가 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